서울 변두리에 있는 30평 아파트. 순희 씨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어요. 시계 알람보다 몸이 먼저 깨는 거죠. 30년 동안 반복된 아침 습관이에요. 남편 철수 씨 출근 도시락 준비하고 김치찌개 끓이고 설거지에 빨래까지.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거죠. 철수 씨는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순희 씨가 잠시 남편 얼굴을 바라봤죠. 벌써 60, 머리는 반쯤 벗겨지고 배도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녀의 남편이죠. 아니, 적어도 어제까지는요. 어젯밤 일이었어요. 철수 씨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집어들었는데 화면이 켜지는 순간 손이 덜컥 멈춰버렸죠.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정말 행복했어. 다음엔 언제 볼까? 순희 씨 손이 떨렸습니다. 메시지를 열자 문자와 함께 사진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레스토랑, 호텔 로비, 서로 어깨를 기대고 있는 모습. 남편과 모르는 여자의 사진이었죠. 그 여자는 젊었어요. 40 초반쯤 돼 보였는데 화장이 진하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남편 옆에서 참 행복해 보였죠. 이게 뭐지?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눈물이 목을 막아버린 거예요. 휴대폰 화면을 꺼놓고 충전기에 꽂아두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렸죠. 물컵을 집으려다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와장창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뭐야? 깜짝이야. 조심 좀 하지 그래. 철수 씨가 놀라서 소리를 쳤지만 곧 다시 잠들었어요. 미안해. 내가 치울게. 순희 씨는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주었습니다. 손가락이 베어 피가 났지만 그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아픈 곳이 있었거든요. 바로 가슴이었죠. 그날 아침 순희 씨는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김.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풍경이었죠. 오늘 저녁 늦을 거야. 회식 있어. 그래요. 회식? 정말 회식일까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눈물이 마룻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 여자와 찍은 사진들, 와인잔, 호텔 로비 샹들리에.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남편과 레스토랑에 가봤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꽃을 받아봤을까?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받아 본 적이 있었던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순희 씨는 아직 묻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거든요. 어떤 대답이든 믿을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마치 탐정처럼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퇴근 시간. 예전엔 저녁 7시쯤이었는데 요즘은 밤 10시. 향수 냄새는 원래 쓰던 게 아니고 처음 보는 새 셔츠, 그리고 옷깃에 묻은 립스틱 자국을 발견한 날 순희 씨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죠. 화장실에도 꼭 들고 들어갔어요. 예전엔 아무데나 던져뒀었는데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어요? 바쁘니까. 물어보지 마. 잔소리 좀 그만해. 잔소리. 순희 씨가 30년간 남편에게 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그 말 속에 짜증이 아니라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순희 씨는 그걸 알아챘어요. 여자의 직감은 틀리지 않거든요. 순희 씨는 딸 미진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이런 상황을 말했어요. 엄마, 또 시작이에요? 왜 자꾸 아빠를 의심해요? 그만 좀 해요. 엄마, 아빠 스트레스 받겠어요. 뚝 끊어버렸습니다. 딸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거겠죠. 아빠가 바람났다는 걸. 그건 순희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 혼자서 차례상을 준비하며 손가락에 화상까지 입었지만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웃고 떠들고 순희 씨는 그저 혼자 투명 인간처럼 부엌일에 매달렸습니다. 형님, 안색이 왜 그래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심하게 한마디 던지셨어요. 안 사람이 집안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남편이 밖으로 도는 거 아니겠어? 그 순간 순희 씨는 국그릇을 든 채로 멈춰서서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뭘 알고 하는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철수 씨가 신우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요즘 좀 예민해져서 갱년기인가 봐. 갱년기. 그 단어가 순희 씨에게 칼처럼 꽂혔어요. 자신의 외도는 숨기고 아내를 예민한 갱년기 여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게 순희 씨 탓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명절이 끝나고 순희 씨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눈은 충혈돼 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는 상태인데다가 옷에선 기름 냄새가 진동했어요. 나 왜 이렇게 살아? 그날 밤 순희 씨는 옆에 누워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30년을 같이 산 남자가 완전히 모르는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순희 씨는 눈을 감았지만 잠들 수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맴돌았거든요. 젊고 예쁘고 행복해 보이는, 그리고 남편과 같이 호텔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이 상상됐어요. 이대로는 못 살아. 2주가 지나고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내역엔 호텔, 레스토랑, 꽃집, 한 달에 300만 원 넘게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생활비로 받은 돈보다 많은 금액이었죠. 순희 씨는 카드 내역서를 프린트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고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표시했어요. 호텔은 노란색, 레스토랑은 초록색, 꽃집은 분홍색. 순희 씨는 물어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어요. 형광펜 자국들이 있는 카드 내역서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이죠. 밤 10시 30분. 철수 씨가 집에 들어왔어요. 앉아봐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뭔데? 피곤해. 당신 바람 피우고 있죠?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철수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이 뭐? 무슨 소리야? 너 요즘 진짜 이상해. 정신과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휴대폰 봤어요. 사진도 다 봤어요. 그 여자 누구예요? 내 휴대폰을 봐. 그거 사생활 침해야. 철수 씨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순희 씨는 알아챘죠. 변명 대신 화부터 내는 건 거짓말의 신호였거든요. 대답해요. 누구냐고. 그냥 회사 후배야. 별거 아니야. 그럼 호텔은요? 레스토랑, 꽃집은? 이게 별거 아니에요? 순희 씨는 카드 내역서를 던지며 따졌어요. 야,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30년 동안 누가 다 먹여 살렸는데. 순희 씨는 누가 다 먹여 살렸는데 라는 말이 가슴을 찔러 멈칫했어요. 맞아요. 돈은 철수 씨가 벌었죠. 하지만 이 집을 3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지킨 건 순희 씨였어요. 그럼 나는요? 나는 30년 동안 뭐 한 건데요? 알았어, 알았어. 그래, 잘못했어. 근데 이미 끝났어. 그 여자랑 끝났다고. 거짓말. 순희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30년간 같이 산 그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다음 날 순희 씨는 아들 진수에게 전화했지만 아들도 믿지 않았어요. 딸도 아들도 아무도 자신의 편이 아니었죠. 순희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순희 씨는 30년간 끼던 결혼 반지를 빼냈습니다. 손가락엔 깊게 패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반지를 빼는데 한참이 걸렸죠. 30년의 무게가 손가락에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 전부였는데. 순희 씨는 반지를 탁자 위에 놓았어요. 작은 금반지 하나. 이게 30년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참고 살까? 순희 씨는 눈을 감고 한참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나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어.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검색창을 켰죠. 이혼 상담. 검색 결과가 주르륵 나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상담센터, 이혼 상담 후기들. 순희 씨는 밤새도록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순희 씨는 집 밖으로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것. 혼자만의 시간. 아무도 순희 씨를 엄마, 아내,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는 시간.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혼자 걷는 사람들. 모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순이니? 어머, 세상에. 진짜 순이 맞네. 고등학교 동창 영자였어요. 1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영자는 여전히 밝고 화장도 진하고 옷도 화려하고 순희 씨와는 정반대였어요. 영자야, 정말 오랜만이다. 혼자 왔어? 여기 앉아도 돼? 나도 혼자거든. 영자는 마주 앉아 순희 씨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순희 씨는 자신의 망가진 얼굴이 민망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아니야. 거짓말 마. 나도 그랬거든. 순희 씨는 영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고개를 들었어요. 영자는 진지하게 말했어요. 순이야, 너 남편한테 당했지? 바람. 나도 그랬어. 순희 씨는 놀란 눈으로 영자를 바라봤어요. 나도 10년 전에 알았어. 남편 바람났던 거. 그것도 내 회사 여직원이랑. 그래서 어떻게 했어? 영자는 10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소개해주며 순이야, 나도 엄청 힘들었어. 근데 참고 사는 것보다는 나았어. 영자는 순희 씨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어요. 너 지금 혼자라고 생각하지? 아무도 네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그 한마디에 순희 씨는 눈물을 터뜨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편이라고 말해주는 게, 그것도 가족이 아닌 10년 만에 우연히 만난 친구가.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 순희 씨. 다른 의뢰인들도 있었어요. 모두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앉아 있던 순희 씨는 변호사에게 증거들이 들어있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본 변호사는 표정 변화 없이 좋아요, 충분합니다. 이혼 소송 가능해요. 그리고 재산 분할은 50대 50입니다. 는 말에 순희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남편이 반대하면요? 법원이 판단합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혼 소장,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길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순희 씨는 혼자였지만 이상하게 외롭지 않고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탁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나 변호사 만났어요. 이혼 변호사요. 철수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야! 너 미쳤어? 순희 씨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며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쉴 새 없이 전화기가 울리더니 시어머니까지 찾아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자가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로 이혼을 해?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순희 씨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제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어요. 순희 씨는 시할머니가 쓰신 편지를 꺼내며 시할머님 돌아가시고 유품 정리하다가 발견했어요. 이거 시할머님이 어머님께 쓰신 편지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건 시어머니의 시어머니가 쓴 글이었죠. 시어머니가 놀란 듯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순희 씨는 큰 소리로 읽었죠. 며느리야, 미안하다. 우리 아들도 그 아버지를 닮았구나. 나처럼 참고 살지 마라.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그래, 이 시아버지도 바람 폈었다. 근데 난 참고 살았어. 그때는 이혼이 쉬운 게 아니었거든. 여자 혼자 어떻게 살아? 순희 씨 눈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더 늙어 보였어요. 순희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처럼 안 살 거예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부러움, 질투, 후회, 그리고 응원. 그래, 네가 맞다. 나도 그랬어야 했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가셨어요. 하지만 순희 씨는 알았죠. 그게 허락이라는 걸. 순희 씨는 다짐했습니다. 저렇게는 살지 않겠다고. 저렇게 더 늙어서 후회하며 살지 않겠다고. 그날 밤 순희 씨는 시할머니의 편지를 다시 펼쳐 읽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떨리는 글씨로 쓰인 마지막 문장. 며느리야, 나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때 떠났어야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순희 씨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혼 소송 진행해 주세요. 며칠 후 딸 미진이 집으로 찾아와 현관문도 닫지 않은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아빠한테 이혼 소송을 왜 해요? 미쳤어요? 순희 씨는 무너지는 속을 감추고 침착한 척 말했어요. 미진아, 엄마는 더 이상 못 참겠어. 참아요.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엄마, 정신 차려요. 혼자 살 수 있어요? 돈은, 집은, 미진은 순희 씨의 어깨를 잡아 흔들었어요. 마치 잠에서 깨우기라도 하는 듯이 말이죠. 순희 씨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니. 엄마 마음, 우리는요? 엄마 아빠 이혼하면 우리는 창피해서 어떡하라고요? 창피, 그 단어가 순희 씨의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순희 씨는 30년간 시댁 식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항상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창피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창피라니.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엄마 마음을. 순희 씨는 쓸쓸히 말했어요. 난 절대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미진이 소리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을 때 순희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아들 진수도 순희 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시댁 식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순희 씨는 이제 그들에게 가족이 아니었거든요. 혼자가 된 순희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그날 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 누워있던 순희 씨에게 영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순이야, 포기하지 마. 네가 옳은 거야. 내일 만나자. 내가 그쪽으로 갈게. 순희 씨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저 안에도 나 같은 여자가 있을까? 참고 사는 여자, 울고 있는 여자, 혼자인 여자. 순희 씨는 물러서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딸이 뭐라고 하든, 아들이 뭐라고 하든, 시댁이 뭐라고 하든
이건 순희 씨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법정 안. 순희 씨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손도 떨리고 목소리도 떨리고 온몸이 다 떨렸지만 마음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방청석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 철수, 그의 변호사, 그리고 아무도 없었죠. 딸도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순희 씨의 편은 맨 뒷자리에 앉아 순희 씨를 바라보고 있는 오직 영자뿐이었어요. 잠시 후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안경을 쓴 채 서류를 넘기더니 입을 열었죠. 원고 진술하십시오. 순희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꺼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 남자를 믿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저는 시댁 뒷바라지하고 아이 키우고 집안일 하면서 제 인생을 다 바쳤습니다.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자유도 없었어요. 그저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호사가 뭔가 귓속말을 했지만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호텔에도 갔습니다. 제가 생활비로 받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그 여자한테 썼습니다. 순희 씨는 카드 내역서를 들었어요. 형광펜으로 표시된 자국들이 선명했죠. 저는 30년간 미용실 가서 머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른 여자한테 꽃을 사주고 비싼 식당에 데려가고 호텔에 묵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분노가 터져나온 거예요. 저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도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청석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어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때 철수의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일방적입니다. 피고 또한 3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양했고 경제적 부양이 배신을 정당화합니까? 순희 씨가 끼어들자 판사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순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면 결혼은 뭔가요? 가족은 또 뭡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남자와 살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한참을 읽었어요. 법정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혼을 인정합니다. 재산은 50대 50으로 분할합니다. 위자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소리내 울었죠. 방청석 사람들이 다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끝난 거예요. 30년이, 결혼 생활이. 순희 씨는 자유가 된 거예요. 법정을 나서자 영자가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순희 씨는 영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눈물이었죠. 법원 계단을 내려가는데 철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이야. 하지만 순희 씨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어요. 영자와 함께요. 뒤에서 미안하다는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순희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너무 늦은 거였죠. 1년이 흘렀어요. 순희 씨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게 간판엔 순인의 꽃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건 가게였고 처음으로 자신이 직접 선택한 일이었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가게 보증금을 내고 매달 월세를 내야 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단 한 명도 오지 않을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순희 씨는 행복했어요. 이상했죠. 돈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벼웠거든요. 아침 9시 순희 씨는 가게 문을 열고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장미, 백합, 해바라기 색색의 꽃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순희 씨는 꽃잎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살아있는 그 감촉이 꼭 자기 자신 같았어요. 오후 2시쯤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순희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거기엔 딸 미진이 서 있었죠. 1년 만이었어요. 미진이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이 상해 있었어요. 엄마, 미진아, 미진이는 꽃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순희 씨는 물었어요.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바람 폈어. 회사 후배랑. 미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희 씨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니?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안아줬죠. 엄마, 나도 이혼해야 할까?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야. 엄마는 네 선택을 존중할 거야. 미진이는 한참을 엄마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꽃집 안은 조용했어요. 오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고 먼지가 햇살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저녁 6시 순희 씨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매출은 10만 원. 많지는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희 씨는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연인들, 가족들, 혼자 걷는 사람들. 순희 씨도 이제 그중 한 사람이 된 거죠. 좁은 원룸에 도착했어요. 예전 아파트의 절반도 안 되는 공간이었지만 이곳은 오롯이 순희 씨만의 공간이었죠.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끓여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누가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순희 씨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 있는데 혼자인 게 더 외로운 거예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작은 싱크대, 접시 2개. 30년 동안 가족 분량을 감당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창문을 열자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지만 기분 좋은 공기였어요. 예전처럼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순희 씨는 생각했어요. 이혼이 꼭 정답일까? 아니요. 모두에게 똑같은 답은 없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고 사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떠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중요한 건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순희 씨는 선택했어요. 바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요. 창밖을 보니 별이 보였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빛이었죠. 순희 씨는 그 별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꽃집 문을 열 거예요. 꽃에 물을 줄 거고 손님을 맞이할 거예요. 저녁에는 혼자 밥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행복이죠. 순희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오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30년을 함께 살아도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순희 씨처럼 이혼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참고 살았을까요?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그 응원 하나하나가
계속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